경기도 팔당의 한 브로콜리 농장. 3년째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 무종다리 맛, 그러니까 달짝지근하고 고소한 맛이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드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냥 먹죠. 그러니까 목이 말라도 따먹고 배고파도 따먹고.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민이 많은 이 마을의 밭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겼을까? 배추인데요. 얼갈이 배추인데 이제 특히 이래 파보면 이런 데 보면 수많은 벌레 구멍이나 집들이 있다고요. 이런 데요. 네, 이런 데서 버섯 같은 게 이제 살 수가 없죠. 버섯 같은 건 약에 민감한데. 내년부터 그 퇴비 문제가 공장형 퇴비 사용이 이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렁이 퇴비를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안에 지렁이가 이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들은 친환경 농업이 가져온 생명력의 상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해시키지 못하는 상태인데 그 분변토를 계속 이제 먹어서 분변토로 배출해내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죠. 같이 건강한 겁니다. 친환경 농가에게 일어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행농법을 할 때와 비교해 소득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농가의 소득을 100으로 잡았을 때 쌀의 경우 120%, 원유의 경우에는 123%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98년부터 생산 확대를 위해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사업을 시작했다. 정부는 최근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연순환형 친환경 농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4대강 유역과 새만금 상류 지역 등의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친환경 농업단지에 함께 조성되는 생태마을 에코파크 등은 도시인들에게 농업, 농촌을 체험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21세기 농업은 농민과 도시인이 공존하는 산업이다. 이런 적극적인 육성 정책과 농민의 참여로 99년 2만 6천 톤이었던 인증 농산물은 불과 4년 만인 지난해 10배가 넘는 약 37만 톤으로 크게 늘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전체 농업 생산의 10%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의 식탁에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축산물 생산 이력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축산물마다 매겨진 고유 번호를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한우의 경우 호적부를 확인할 수 있다. 생산자 정보와 소의 출생에서 유통에 이르는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생산자의 인증서는 물론 축산물에 관한 수십 가지의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축산물의 경우 광우병, 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소비자의 우려가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축산물의 경우 국제 기준을 적용해 모든 출입자가 소독, 샤워를 해야 하는 등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사육장에서는 코덱스, 즉 국제식품규격위원회가 제시한 7가지 원칙과 12가지 절차를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등 전 과정에 적용해서 이를 생산 이력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금 사육 단계에서 해썹을 적용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돼지고기가 최종 소비자가 먹을 때까지 중에서 그 단계에서 그 농장 단계, 사육 단계는 처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나 최종 단계에서 안전을 보장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양돈장에서부터 해썹을 적용해야 됩니다. HACCP, 위해요소 중점관리 제도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정부는 국내 176개 모든 도축장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 품질 경쟁력, 농가 소득 증대, 환경 보존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화학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림부는 올해부터 화학 비료, 농약의 사용량을 매년 5%씩 줄여나가 2013년에는 약 40%까지 떨어뜨릴 계획이다. 이제 어떻게 친환경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농사를 시작한 지 불과 몇 년 만에 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전남의 한 농장.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한 젊은이들이 10년 전 창업한 친환경 농업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수확이 끝나면 곧바로 토양의 산성도 등을 분석해 자신들이 연구한 농법을 적용한다. 다른 어떤 미생물이나 그런 퇴비를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그걸 정하기 위해서 이제 토양의 pH 그러니까 산도를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자신들이 직접 개발한 발효 퇴비를 사용한다. 천연 녹즙이라고 이 저희가 재배한 야채하고 네. 흑설탕하고 그 효소하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네. 그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이것이 꿀하고 예. 꿀하고 저 매실하고 좀 섞어놓은 아예 그릇 하나 타왔습니다. 그 정도. 또 인터넷으로 회원을 모집. 약 1만 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생산과 유통, 판매 등에서 기업적인 방식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것이다.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는 국내 바이오테크 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1년 설립된 이 회사는 불과 3년 만에 친환경 농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생물학적 방제, 천적 분야에서 세계 3위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생물학적 방제 등을 이용한 국산 친환경 농산물이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이 농장에는 일본 바이어들의 방문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ここのみずみずしくて美味しいですね。はい。 한 해 250억 달러어치의 농산물을 수입하는 일본. 친환경 농산물로 일본 시장만 공략해도 우리 농업은 살 수 있다. 국산 파프리카는 그동안 네덜란드와 뉴질랜드산이 장악하고 있던 일본 시장에 지난해 약 5천만 달러, 600억 원어치를 판매,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これが韓国産のパプリカです。今日本円で2500円、高くて2500円、安ければ1500円ぐらいです。ここ 1,2 年結構ねシェア高まってます。去年が30、今年が50、今のはピークですから 70% ぐらい、現在4月の中旬。 대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우리 농업. 수십 년 동안 주력해온 관행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농민들은 환경농업 하면 생산도 불안정하고 기술도 불안정하고 소득도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때 농업이 친환경 농업으로 가야 한다면 이런 분야에 대한 의식의 대전환이 생산자, 정책 담당자, 연구자 모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 지난 10년 동안 농약,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지었다. 그 결과 시냇물은 일급수로 깨끗해져 그냥 떠먹을 수 있을 정도가 됐고 사라졌던 반딧불이도 돌아왔다. 그리고 도시인들이 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소비자와 농업인, 그리고 환경이 하나로 어우러진 생명의 고리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친환경으로 가면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농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소비자 또는 생산자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물과 토양을 지켜내며 맑은 공기를 공급하는 생명산업. 더 늦기 전에 우리 농업은 그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지속 가능한 농업, 그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다. 친환경 농업, 21세기 우리 농업의 미래가 거기에 있다.